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 사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가까이는 지난 1년간 그리고 길게는 지난 10년간 제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선거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뭐 최근만 하더라도 벌써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선까지 두 번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게 주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30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또 언제 그러냐는 듯 자신은 공직에 대한 아무런 욕심이 없으며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 총리직을 포함해 내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는데요. 이번엔 또 뭐가 그의 발목을 잡은 걸까요? 대체 변덕이 죽을 끓는 이 변절자의 선택과 포기의 기준은 뭘까요? 대선을 완주하겠다. 합당하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다. 손가락을 자르게 될 것이다.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제 와서 같이 하지 않겠다. 이로써 안철수의 미래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간의 정치 활동을 스스로 접게 됐는데요. 제발 두 번 다시는 안 봤으면 합니다. 그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최악의 정치인으로 기록됐는데요. 그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새정치가 배신과 협작, 그리고 단일화와 갈등, 위선으로 가득한 정치였다는 게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손가락, 안뛸수, 마라톤, 어용, 배신자, 그때그때 다른 사람 등으로 기억될 텐데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의 모순에 빠진 그는 그의 우둔함으로 탄생한 검찰 공화국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겠죠. 일각에서는 그 백지 신탁 문제가 총리직 고사의 어떤 원인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한 게 2012년 9월 달입니다. 그때 바로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이 백지 신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와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 신탁하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백지 신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백지 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백지 신탁을 우려했다면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브리핑 후 관련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는데요.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총리직을 고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안랩 지분 18.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총리를 맡게 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안 위원장은 2012년 9월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당시 현장 질문이 바로 백지 신탁이었다. 당시에도 업무와 충돌하면 언제든 백지 신탁하겠다고 답했다며 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이 중요하다. 백지 신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겠는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총리직 고사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유롭게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래서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결국 약점 잡혀 단일화했고 또 총리도 백지 신탁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는 소리인데요. 대체 이럴 거면 왜 그랬나요? 대한민국을 10년 뒤로 되돌려버린 단일화 선언. 안철수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왜 총리직을 고사해야만 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제 내피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총리 카드가 부상하면서 그의 안랩 주식 백지 신탁 이슈도 관심사로 떠올랐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인 국무총리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임명 2달 내에 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간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해당 수탁기간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총리의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과정에서 해당 주식이 백지 신탁 대상인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총리의 업무 특성상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백지 신탁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안 위원장이 수탁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안랩의 지분 18.6%, 186만 주를 가진 최대 주주인데요. 28일 종가 기준 13만 3,500원을 기준으로 2,483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주가가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8일 종가가 7만 8천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많이 올랐는데요.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백지 신탁을 안철수 총리 시나리오의 최대 변수로 꼽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국힘당 의원은 단순히 주식을 매각하는 문제뿐 아니라 경영권 리스크 등이 걸려 있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안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는 안랩 창업주인 안 위원장은 회사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번 대선 때도 돈 문제가 안철수의 걸림돌이라는 일각의 공격에 대해 안 위원장이 분노를 표출했었다며 백지 신탁 문제는 이미 예전에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마음을 굳힌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선되면 안랩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건데요. 만약 안 위원장의 안랩 주식이 실제로 처분된다면 백지 신탁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2014년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현대중공업 주식 지분 10.1%, 당시 기준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백지 신탁을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정 전 의원은 심사를 받고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낙선하면서 백지 신탁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철수에게는 안랩이 참 소중했던 거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럴 겁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